외신 소식과 리뷰를 전해드리는 BK뉴스입니다. 일본 오이타현의 한국인 숙박이 9월 들어 83%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점점 더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이타현에 따르면 원래 한국인 손님은 1년 중 여름에 줄어들고 9월 이후 겨울 온천 시즌이 되면 숫자가 늘어나는 경향이었는데 최근 반대로 감소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NHK 뉴스웹이 전하고 있는 나리타 공항의 상황은 저가 항공사를 중심으로 증편 및 신규 취항이 계속되던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여객기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인한 그림자가 드리웠다고 하는데요. 나리타 공항 사장은 한국은 일본의 이웃나라이자 큰 시장이므로 한국 항공편의 감소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빨리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관광경제신문은 7월부터 9월 방일 외국인의 소비는 9% 증가했지만 방일 한국인의 소비는 반대로 32.4% 하락했다며 한국 관광객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일 외국인 여행 소비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전년 동기 12.3%에서 7.6%로 축소된 상황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계속 심각해지다 보니 일본의 관광청과 일본 전국 관광국이 위기 타개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관광경제신문이 보도했는데요. 기사가 말하는 한국인들을 다시 일본으로 오게 만들고자 하는 일본 관광청의 시도는 바로 한국의 여행사들과 함께 공동 광고 및 방일 프로모션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JNTO 웹사이트나 SNS를 통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지만 한국에서 방일 여행 자제 움직임이 나온 것을 감안하여 이와는 별개로 계획하고 있던 JNTO와 항공사 간의 공동 광고 등은 연기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재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JNTO가 한국의 여행사와 공동 광고로 부산 지역신문에 규슈 올레 트레킹과 같은 PR 광고를 게재했고 한국의 여행사와 블로거 등을 초청하여 트레킹의 매력 등을 소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관광청의 타바타 히로시 장관은 한국 관광객 유치는 항공 노선의 운휴와 간편의 영향으로 어렵지만 한국 여행사와의 협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지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에서는 프로모션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9월에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들이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난 것을 언급하며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인적 교류가 양국 관계의 기반이라는 것이 이런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한국 관광객에 매달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 지방경제의 타격을 우려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허나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이런 일본 여행 광고나 프로모션 등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인데요. 노력은 가상하지만 만약 한국 분들이 다시 일본을 찾는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그 이유가 일본의 광고 때문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해드릴 소식은 한국 관광객이 격감했지만 이것이 일본에게 이롭고 큰 가능성이 된다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일본 언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뉴스입니다. 일본의 산케이비즈는 한국인 관광객이 격감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일본을 위한 가능성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기사는 한일 간 정치 배틀로 인해 혐일이 고조되어 한국인 관광객이 격감하고 있다면서 일본 관광청이 발표한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한국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만 명 감소한 부분과 한국의 하나투어가 9월 2일에 발표한 8월 일본 여행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무려 80%가량 줄었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일부 일본 관광지에서는 빨리 한국과 화해하지 않으면 폐업이다라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사는 위로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은 나쁜 일만은 아니며 긴 안목으로 보면 일본에 이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의 풍조를 보았을 때 혐한 차별주의자라고 돌을 맞을 것 같지만 일본이 관광 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한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전처럼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에 와주었으면 하는 것은 당연한데 도를 넘은 한국 의존은 이제 그만두고 방일 관광객의 균형을 맞춰 건전하게 바꿔나간다는 기준에서 볼 때 이번 한국 관광객 격감이 좋은 기회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일본의 관광은 그렇게 한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사람도 많을지 모르지만 사실 한국 관광객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지역도 있다면서 규슈와 대마도를 이야기하는데요. 후쿠오카 방문 관광객 중 한국인은 과반수 이상인 52%로 중국은 6%, 구미 호주 관광객은 2%뿐이며 일본 전체를 봐도 한국이 25%, 중국이 19%, 구미 호주가 13%의 비율이기에 현재 일본의 관광산업은 한국인이 안 와도 지장이 없다고 하면 이상할 정도로 한국에 의존하는 한국 외다리 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사는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관광객만 왔었다는 것이 문제였으며, 그렇다 보니 한국 관광객을 기쁘게 하기 위한 관광 자원과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정비되고 그 대표적인 곳이 대마도였다면서 한국 관광객의 대부분이 등산, 낚시 등의 액티비티 외에도 한국 자본의 쇼핑센터 등에서 면세 쇼핑을 즐기는 것이 단골 코스화 되다 보니 한국 관광객에 대한 의존 때문에 관광지로서의 다양성이 손실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 관광객은 사실 관광 수입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적다고 주장하는데요. 한국인들은 일본을 많이 방문해봤자 크게 돈도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한국인들이 구두쇠라기보다는 지리적으로 너무 가깝다 보니 당일치기 여행이 많다면서, 나가사키현을 예로 들어 한국인 관광객은 숙박을 동반하지 않는 당일 손님이 많아서 1인당 관광 소비액이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후쿠오카현의 경우에도 한국은 크루즈 선객에 치우쳐 있어 체류 기간이 짧아 큰 관광 수입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들에는 한국 자본의 호텔이나 음식점 등이 속속 상륙해왔기 때문에 일본은 큰 수입을 낼 수 없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의존도로 인해 관광과 정치가 혼동이 되는 현상도 발생했다면서, 규슈 지역 선출 국회의원은 지역 대책으로서 정부에다가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호소하게 되고, 한국 정치인들도 일본의 관광 산업을 외교 카드로 활용하게 되었는데, 원래 관광이라는 것은 민간 교류이기에 정치와 분리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일본은 이런 척박한 상황을 몇 년이나 버티고 있었고, 한국 의존이 계속되는 한 한일 관계에 따른 관광 산업의 불안전성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온 관광객을 맞이하여 한국의 반일 시위 영향을 희석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끝으로 필자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며 기사를 마무리하는데요. 규슈 지역은 한국 이외의 아시아권과 구미를 비롯한 호주 관광객이 아직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많은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에 의존해도 그런대로 먹고 사는 규슈 지역은 이런 포지션에 만족하고 있으면 위험하며, 어느새 한국 자본의 관광업체가 한국 관광객을 차지하고 일본은 관광 자원과 위치만 제공하는 관광 식민지가 되어버릴 우려도 있다고 이야기하며, 규슈의 지자체 관광 관계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인 관광객 급감을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성장할 기회라고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며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기사 내용이 마치 한일 갈등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일본 지방 지역의 불만으로부터 아베 내각을 보호하라고 정부의 보도 지침이라도 받은 것 같은 관제 보도 수준인데요. 지금 이 기사의 주장대로 외국 관광객층을 다변화해야 관광 대국이 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역시 그동안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 부품 등의 분야에서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기사가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한국인 관광객밖에 없었던 일본 지역들의 특징은 한국처럼 가깝고 저렴한 맛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애초부터 외국 관광객들이 구태여 갈 이유가 없는 지역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헛된 꿈만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며, 둘째로 그래서 한국 관광객을 대체할 나라로 중국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일본 여행 보이콧은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인 캠페인이었지만, 정부의 주도로 관광객을 외교 카드로 사용하고 무기화할 수 있는 나라는 기사가 걱정한 한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이기에 아직 그런 중국의 뜨거운 맛을 보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중국 정부와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제대로 한번 당해봐야 그동안의 한국의 관대함과 소중함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광객은 754만 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9월 들어 한국인 관광객 일본 여행 예약은 8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일본 경제지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을 많이 찾았던 한국인 여행객들이 이제 동남아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난 5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관광객이 안 오자 중국 관광객을 많이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도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신 올해 중국 관광객이 11% 늘었고 미국 유럽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일본 관광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일본인도 잘 가지 않는 일본의 지방 소도시를 가지만 중국 관광객은 대도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만 찾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온다 해도 일본 지방 소도시 관광지는 텅 비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악명 높은 매너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공해라고 외치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한 곳인 바나가와현 가마쿠라시는 지난 3월 번화가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걸어가며 타인의 옷을 더럽히는 등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공장소에서의 매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기도 했습니다. 상케이 신문은 민박 이용자의 소음과 쓰레기 등을 둘러싼 현지 주민들과의 트러블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불만이 계속되자 일본 정부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관광공해 문제의 대책으로 기본적인 매너를 외국어로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인들이 관광공해라고 부르는 불편함의 주인공은 주로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보여준 모습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지난해 9월 일본 오사카에서 에어비를 운영하는 한 일본인은 SNS에 5일간 머물렀던 중국 관광객 3명이 숙소를 엉망으로 만들고 가버렸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일본인 주인은 투숙객들이 방을 나간 뒤 청소하러 갔는데 여기저기 흩어진 쓰레기와 썩은 음식 냄새가 났다며 이런 일을 겪은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우리는 이미 숙소비를 지불했다며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비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현의 한 해변용품 가게 주인은 중국인에게만 정상가의 10배 가격을 받겠다는 가격 안내문을 내걸어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14년간 해변용품 렌털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은 중국인들이 1인용 해변 의자에 중국 관광객 5명이 앉아 의자를 부순 일도 있었다며 수년간 당한 이런 진상짓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한 일본 초밥집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불만이 있다고 식기와 접시를 던지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고, 일본 나라 사슴 공원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사슴을 치거나 때리는 중국인의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슴은 일본에서는 신성한 동물로 중국인 관광객의 행동은 몰상식하게 여겨졌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는 일본 오사카 시내 한복판에서 중국인들이 오성홍기를 흔들고 국가를 부르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수십 명 인파가 오사카의 남바 마루이 백화점 앞에서 오성홍기를 펼쳐들고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중국 국가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담겨있는 일본에 맞서는 내용의 가사가 포함된 노래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일본이냐? 충격으로 정신을 잃을 것 같다며 중공군 지지자는 모두 중국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오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비운 자리를 중국인 관광객들이 채우자 일본 사람들은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세계 호텔 예약업체인 호텔스닷컴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최악의 해외 관광객 국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호텔스닷컴은 중국 관광객들은 매너가 없기로 악명이 높다며 수많은 단체 관광객들로 비행기 체크인 카운터가 마비되는 것은 다반사며 승무원을 공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2위는 영국, 3위는 독일, 4위는 미국, 5위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한국은 순위권 안에 없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비록 일부 매너가 없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본적인 매너를 잘 지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일본의 소도시에서 조용히 온천을 즐기고 가는 고마운 관광객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중국인으로 대체하겠다는 일본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넘쳐날수록 점점 더 한국인 관광객을 그리워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